오늘 이제 장기 포럼에서 제가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의 인생 설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자, 앞으로 약 25분 남았는데 23분 동안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 여섯 가지의 덩어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의용 TV 들어가셔서 저 구체적인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걸 둘로 나눠놨는데 이것을 더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 인생 설계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 장근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저도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고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되지 않은,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크리스찬 인생 설계를 지도할 수 있는 입장까지 됐는가에 대한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 캠퍼스에서 인생 설계 사역에 굉장히 제 많은 힘을 쏟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국민대학교에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18년 동안 36학기를 하고 이제 제가 물러났습니다만 지금도 제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 대학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기본은 기독교적인 기초죠. 그 위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실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해봤을 때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인생 설계를 하는데 현실이 어떤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4명 중에서 3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하죠. 그럼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그럼 나머지 1명,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대학 전 과정은 전인 교육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초점이 대학 선택에 관심이 있고 대학에 가는데 목적이 있고 진로라든가 대학생의 자기 그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학과를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부모나 교사가 결정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일단 4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전공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고민들을 다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학습 어떤 열의 같은 것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름 짓기를 고사증후군이다. 고등학교 4학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대의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취업률은 한 60% 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훨씬 더 낮은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만 지금 40만 명이 몰려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기의 어떤 가고 싶은 전공이라든지 자기 이런 거에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취업을 한다든지 전공과 다른 전공 따로 직업 따로의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죠.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취업을 시키면서 또 접하게 됩니다. 졸업 이후에 취업, 직장 생활은 또 어떠냐? 이거는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뭐 이건 말도 못할 정도죠. 왜냐하면 4명이 취업하면 1년 이내에 1명이 그만두고 2년 이내에 또 1명이 그만두니까요. 절반이 남는 거죠. 고시 출신 공무원들도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일반 국급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 임용 1년 미만의 퇴직자가 전체 역시 26.5%나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되려고 하는 사람이 40만 명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1년 이내에 바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만둔다는 이야기이죠.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도 손실이고 본인에게도 손실이고 이것은 취업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직업과 직장 선택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잊지 못할 부분은 직업 세계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제 발제 다음에 발제하신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달아주실 텐데, 직업이 계속해서 소멸하고 생성하고 이것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잘 갖춰야 되겠고,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공과 직업의 미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우리가 인생 설계에서 잊지 못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직업은 20년 안에 한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벌써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개인에는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직업을 잘못 선택했을 때 오는 개인적인 시간적인 손실, 투자, 뭐 이런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을 지금 관리하는 우리 정부,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 관리, 인적 관리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의 이탈률이 가장 높은 때가 바로 청년 때거든요. 청년이 되어서 취업을 하고 사회 진출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때 아까 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천의 삶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청년 인생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인생은 마라톤 경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취업 준비에 그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인생 설계가 이게 인생 전체로, 삶 전체로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존감 상실, 등급을 매겨서 사람을 평가하는, 여기서 익숙해진 등급 프레임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빨리 깨야 되는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화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고요. 왜냐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제 전문성이 2위고요. 소통과 협력이 1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또 이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직업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그리고 소명에 대한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직업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부모와 교사, 우리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면서 몸에 익숙해져 있던 그 부모님들의 돌봄과 간섭에서 본인도 벗어나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역시 같이 벗어나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면접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직접 선택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의 인생 설계는 이제 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학자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은 1%밖에 안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좀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우리 이제 학교 측에 대한,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에 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어쨌든 강의 중심의 이런 인생 설계 지도 같은 것은 다 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도 역시 강의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생 설계, 인생이란 건 마라톤 경주가 아니거든요. 남들이 정해준 목표와 코스와 규칙, 그걸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달려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런 걸 정하고 해야 되는 마라톤, 자유여행이라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의 진로 지도에 대한 부분을 남은 시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크리스천 청년의 진로 지도의 현실, 매우 취약하죠. 저도 뭐 청년들의 지도에 대해서 평생 같이 해왔는데, 이건 뭐 굉장히 취약합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부족하죠. 교회에서 청년들을 주로, 또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인생 경험이 짧아요. 그리고 협력할 주변의 멘토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 목사님 참 공감이 가는 말씀해 주시는데, 청년 사역이라는 게 목회자들에게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죠, 청년들은.
자, 이러니까 지도자가 양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양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풍토라는 거.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물론 곳곳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을 텐데 찾아내기가 어렵고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따로따로 다 이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또 필요성도 안 느끼니까 이걸 하게 되면 뭐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또 교재를 구입해야 되고 비용이 들죠. 강사비도 나가지만은 등등.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에서 했던 그런 과정들, 신대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청년부에 와서 또 다시 이걸 가르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그 현실에 맞지 않고 부실한 내용들, 별 효과가 없는 것들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은 청년 사역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제 작년 교구 담당으로 또 승진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니까 누가 청년부에 좋은 교재를 만들고 청년부 지도를 전문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런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하신 학원보고와 협의회가 앞으로 이제는 좀 어떤 사역의 방향에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오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CCC 지도교수를 해왔는데 이건 그럴 여력이 없고요. 활동 기간도 15주밖에 되질 않고 또 사람도 자꾸 바뀌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 청년 지도의 큰 벽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벽이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교회 내에서 세대 간 소통의 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은요, 이번 학기도 온라인 수업에 의존하면 정말 대학 생활을 2년간 온라인으로 보내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사이버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교수들께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가 물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Z 세대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MZ 세대도 자세한 걸 말씀 못 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아들이 Y세대거든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4050이 X세대죠. X세대의 자녀들이 Z세대가 되는데 이런 그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34%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주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축이 되어 가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곳곳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무엇보다도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징은 제가 자료에도 좀 올려놨는데 상당히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좀 갈등, 파열음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교회 내에서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일단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잘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오래 나이 들 때까지 머무르다가 떠나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청년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청년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60대 남성 당의 리더십, 장로님들의 그 리더십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곳곳에서 외치고 있고요. 저는 차라리 청년교회를 설립해라. 독립재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다 맡기고 청년부 담당 그 목회자가 마치 담임 목사처럼 청년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청년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이 우리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취업 카페 같은 걸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곳에서 제가 많이 외치고 있는데 이 어느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청년 또 다른 교회 청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질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카페 가서 눈치 보면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심각한 벽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중심에 모이는 교회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없고요. 축적이 되어 있지 않고 목회자들도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자나 비신자나 우리 사회 속에서는 가치관이나 삶에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비신자들 중에서 9%만이 교회를 신뢰하고 6%만이 교회에 호감을 갖는다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소명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소명을 강조하지만 간혹 또는 자주 이런 일이 생기고 있죠. 소명이라는 것을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직장의 직업인으로, 가정의 주부로, 또 가정의 어떤 그 부모, 아버지로 이렇게 그쪽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중요성은 별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건 작년부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회 전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프로페셔널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프로페셔널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사님들은 프로페셔널 크리스천입니다. 직업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직업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직장인들은 바로 크리스천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계층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PC들은 CP들이 어떻게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지 관심 갖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분들을 오히려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 성경 중심에 모이는 교회만 강조한 나머지, 그러면 바깥 일반 사회에 대한 어떤 그쪽에서 역할 같은 것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크리스찬 청년 인생 설계 지도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소중한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그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맞는 필요한 성품과 역량급이, 그걸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이 표 하나가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엔 자기 지향이지만 곧 타인 지향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공동체 지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그래야 되겠고요. 그래서 점점 나의 성품과 역량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청년부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좀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부는요, 직업 결정, 취업, 직장 생활, 결혼, 부모 부양, 뭐 이런 일상생활의 인생 전체에 대한 다음 세대가 이걸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등부 다음 과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 내용이 달라지고, 이것이 진짜 다음 세대의 양육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양육을 외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는 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청년 교인이 줄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교회도 청년들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이들이 인생 전체에서 다음 세대의 책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청년부의 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은 사람과 일의 방정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트라이앵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고, 간단한 자료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공유하고요. 대규모 교회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 저렴한 비용으로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개인들의 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따른 보상도 좀 해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뭐 무료 공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빨리 앞으로 돼야지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런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고 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는 이런 개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자료들이 좋은 예인데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교회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 보시고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좀 찾아서 채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 유튜브 이의용 TV에 이것들을 다 녹화해서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트라이앵글도 곧 아마 우리 학부교협을 통해서 좀 공유해 드릴 텐데 이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 어제 막 나왔습니다만 감사행전 워크북이라는 이 책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교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교재로 만들어도 좋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이게 대교회들도 해야 되겠고 교단들도 해야 되겠지만 잘 되지 않고 벽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사역의 연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폭격 같은 데서 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청년 사역, 청년들을 인생 설계를 지도하는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이 좀 새롭게 개편되지 않으면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좀 담당을 하셔서 애써야 될 부분이죠. 오늘 6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25분 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략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포럼 마친 후에 참고하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을 위해서 제가 1분 일찍 끝냈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